요거 갖고 왔어요. 영수증. 제가 어제 금요일날 하나로마트 가서 장을 봤거든요. 마늘, 당근, 감자, 이제 건두다시마 물 내려고, 두부, 초고추장. 다음 주에 뭐가 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다? 까마귀. 그래서 초장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거 맛있게 만들어 올게요. 쌈장, 참기름, 우유, 저지방 우유, 풋고추, 어묵, 서리태, 떡국, 감자 전분, 찰보리, 보리, 그 다음에 이제 홍두깨살, 요렇게 해서 한 9만 원 썼더라고요. 뭐 집에 필요한 거 썼죠. 일주일 동안 쓸 거, 더 쓸 거 많은데, 갔는데 4만 원을 구매하면 3천 원 바로 현장 할인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걸로, 제 거 하나, 남편 거 하나 나눠서 딱 두 개. 바로 3천 원 현장 할인. 웬일이니? 금요일마다. 근데 한 사람 목소리 다 알겠네. 생각도 안 해. 아니 제가 이거 몰랐을 때 그냥 벌로 사가지고 와요. 근데 3만 한 6천 얼마가 됐던 것 같아. 나오는데 캐셔가 4만 원 맞추면 3천 원 바로 할인해 주는데 3천 원을 맞추라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3천 얼마치만 받아오면 그냥 3천 원 그거 공짜인데 3천 원짜리 그러니까 얼마 3천 얼마만 사오면 3천 원이 공짜인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뒤에 손님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3천 원 사가지고 오라고. 캐셔가. 캐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근데 이거 놔두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오래. 그래 가서 우유 하나 사면 돈 되거든요. 우유 2개 묶음짜리. 멜라루카네 바로. 그래서 우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냥 우유 공짜로 받아온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일주일 지장은 금요일 날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로마트가 그거만 그래. 과학만. 모르겠어요. 인줄 안 걸려. 우리 하나로마트는 그래요. 근데 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아서 사니까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일주일 견디겠습니까? 살 것도 많겠죠? 제가 방금 부른 거 말고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딸까지 3명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적립금이 또 쌓여요. 0.5%. 그럼 2개 적립금 하니까 적립금만 415원 쌓였네요. 0.5% 쌓였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쓰는 카드는 제가 제 과거 알잖아요. 다 말아먹고 이제 다 떨어먹고 나서 뭐 했냐면 그 전에 남편이 그 가게 할 때 카드 깡이 일이었어. 내 카드로 끌고 이제 한번 끌고 더 3,400씩 끌고요. 뭐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이거 당장 음도 막아야 되는데 카드도 날짜 들어오면 이것도 막아야 되는 거야. 내 생전 소원이 현금 쓴다가 소원이었어요. 나는 카드 절대 안 쓴다. 현금 쓴다가 소원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카드라고는 안 쓰고 빚도 없고 내 소원으로 현금만 쓰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빠지느냐. 신용이 나빠지더라고요. 뭐야 이상한 나라야. 아니 카드 하나 안 써. 그 다음에 언니가 돈도 안 빌려. 빚도 없어. 그랬더니 신용이 나빠져서 이제 체크카드를 그때 만들었어요. 체크카드는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 만들었는데 카드 하시는 분들이 맨날 와서 뭐라 그래요. 카드 만들어서 6개월만 쓰라. 6개월만. 나는 카드 안 쓰는 게 내 소원인데 맨날 카드 만들어 쓰라는 거야. 어차피 쓰는 건데 카드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체크카드가 통장에 어떨 때는 돈이 몇천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농협에서. 네, 있어요. 지금 다 그래요. 새로 나온 체크카드는. 그러나 그게 몰랐는데 요 하나로마트에서 쓰면 바로 10%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만 원씩 끌고서 6천 원 할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4,000원 됐잖아요. 그럼 84,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럼 10% 8,400원이 또 바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만 원 결제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간, 그러니까 바로 할인된 거는 얼마다? 11,000원 정도는. 아니요, 6,000원, 8,000원, 14,000원, 15,00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9만 원 중에 15,000원을 제가 바로 할인 받았거든요. 나도 체크카드를 써야 되겠네. 이것도 이제 그게 있어. 저는 요거 체크카드 하나만 쓰니까 이제 분산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신용도가 좋아가지고 요런 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날 여기 맡겨 놓을 테니까 계산 안 하고 놔둘 테니까 가서 제발 3천 얼마쯤만 맞춰갖고 와라 했던 그 캐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6천 원 할인 받으면 우리 그래놀라도 살 수 있고 미스트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이득 있다고 맞아. 캐셔가 맞아. 나한테 정말 갔다 오라 얘기했을까? 직원이니까 그게 파트타임 직원이 자기 뭐 매출과 상관없잖아. 아니까. 그 성격이라 그 사람 성향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우리 주방세 저 멜라브라이트 저거 레몬브라이트에 감동을 했던 게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하고 근데 농협 마트를 가 나는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갔는데 그날 아가씨 이제 서리다 오는 데라. 근데 농협 마트에서 그렇게 많이 살기에 사실은 넘었거든. 47만 원 내 포인트가 쌓여 있는 거라 돈이. 그래 아가씨가 왜 이렇게 많이 돈이 있는데 안 쓰느냐고 이러는 게라 나는 그 쌓여 있는 걸 모르거든.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렇게 47만 원인가 돼 있대. 47만 원째 살 게 없는 게라 농협에서 마트에서. 그래서 내가 그 서리다오 그래서 한우 소갈비를 한 35만 원어치를 샀어. 다른 것도 사고 하면서 막 몽땅 산 거라. 갈비찜을 해갖고 막 좀 나눠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옆으로 안 가고 그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습관을 바꿔놓은 거예요. 소비 습관을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꿔놓고 나도 행복하고 아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하잖아요. 야, 나도 멜라루카에서 내가 그렇게 멜라루카로 적극 권했던 사람들은 다 나한테 감사해. 자기네들 소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감사하다,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야, 그래서 멜라루카를 계속 더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 캐셔를 보면서 제가 참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주춤할 때 제가 야 이제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가는 이유가 그 캐셔 때문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구나. 우리도 멜라루카에서 내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띄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깨우친 거는 요 깨우침이었어요. 혹시 뭐 또 체험담 제가 하나 할게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섬유질이 몇 g이에요? 25g, 에서 30g, 맞죠? 근데 우리 한 스푼에 몇 g이에요? 5g, 5.5g. 5g. 한 스푼이 5.5g. 사전자피 3g, 식이섬유 2g, 2.5g. 그리고 우리 한 스푼 먹을 때마다 5.5g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밥상에서 식이섬유를 그렇게 많이 먹나요? 그러니까 나물이라든가 이런 섬유질을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가공식을 먹게 되면 못 먹게 돼. 그래서 내가 식이섬유를 먹는다고 한 스푼씩 먹더라도 시원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밥상에서 섬유질을 다 못 챙겨 먹으면 그 한 스푼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떡국을 좀 먹다 보니까 섬유질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잖아. 하루에 25g에서 30g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 스푼과 택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고봉으로 2번씩 먹었어요. 와, 진짜 달라요. 딱 그 정도 먹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변에 야, 식이섬유 먹었는데 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양이에요. 물도 많이 마셔야 되지만 그 양이 미달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식이섬유 양은 늘리는데 물을 적게 먹으면 여기 맞아요. 그래서 물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물을 항상 제가 먹는 물의 양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 한 스푼 먹었을 때랑 2스푼 먹었을 때랑 요즘 제가 식습관에서는 섬유질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기 전에 진짜 보고 나왔고요. 몸무게 딱 재러 올라갔더니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그 몸무게. 자, 혹시 이제 저는 체험담 하고 싶은 말 일주일 동안 끝났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거 혹시 한 번만. 뭐 체험다?
뭐 제품 첨단, 비즈니스 스토리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멜로디카랑 관계된 거 없음 패스. 자, 여기 자 오늘은 어떻게 얘기를 꾸려 나갈까 했는데요. 방금 먹은 거 우리가 밀가루 많이 먹으면 밀가루에 뭐 들었다 그래요? 글루텐 프리를 많이 외치잖아요. 글루텐이 몸에 들어가서 뭐를 만든다? 뭐 염증도 만들기도 하고 혈당 이제 뭐 혈당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곧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대신에 우리가 뭐 아몬드 가루로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쉐이크로 쓰니까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 맛은 어땠어요? 괜찮죠? 왔어요. 여기다가 당근을 갈아서 또 넣어봤거든요. 괜찮았어요.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되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 자, 누구일까요? 짜자잔. 콜레스테롤. 오늘의 주인공 콜레스테롤입니다. 지난달 자료? 지난번 자료? 네, 콜레스테롤이고요. 자, 저는 콜레스테롤한테 되게 감사하고 싶어요. 감사해야 될 주인공이 콜레스테롤인데 우리는 왼수, 처리해야 될 대상, 없애고 싶은 주범을 콜레스테롤로 보거든요. 혈당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딨냐 하면 고혈압, 콜레스테롤은 안 나왔어. 그냥 고혈압 보시면 돼요. 혈압 보시면 되는데 콜레스테롤과 혈압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억하시죠? 항상 가시죠. 자, 제가 이제 상식이 있냐 없냐 한번 물어볼게요. 콜레스테롤 중에 좋은 건 뭐예요? 나쁜 건? LDL. 근데 딱 왜? 말하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아볼게. LDL 뜻이 뭐예요? 저밀도. 그러니까 알고는 해야지. 우리가 너무 앵무새처럼 나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그냥 휩쓸려 가다 보니까 내 주체성도 없고 내 철학도 없고 주관도 없고 막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닌가 봐. 오메 내려가자. 저 길인가 봐. 아닌가 봐. 내려가자. 이래야 되는 것 같아. 오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간이 얼마씩 만들어요? 1000ml에서 3000을 매일매일 만들어요. 아니, 우리 죽자고 만들어낼까요? 진짜 필요하니까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하는 일이 참 많은데, 생각나시는 분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 세포막 생성. 그 세포막, 우리 세포막, 신경막, 비타민 D 합성. 비타민 D, 정말 중요한 비타민 D, 항암, 비타민 D. 담즙 생성. 담즙,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방을 유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소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담즙이 정말 하고 있다고. 담즙 생성해주는 것. 또, 콜티졸 그러니까 성호르몬, 생성.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 몸의 남성, 여성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만들어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또 콜레스테롤이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성욕도 없고 활기도 없고 또 그렇죠. 혈관벽에 상처 났을 때 염증을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하는 것도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간이 만들어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LDL과 HDL을 알아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에요? 아니에요? 혈관 속에서 지방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질 단백질, 지단백 혹은 지질 단백질, 그 LDL이 낮은 지질 단백질 혹은 낮은 지단백질. 그 다음 HDL은 높은 지단백질. 자, 지질 단백질은 지질과 단백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틀어주시면 돼요. 안 돼, 안 될까요? 안 돼요. 저거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핸드폰 열어보실랍니까? 응, 계속 할게요. 그래서 지단백이라 해서 지질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지질과 단백질의 밀도에 따라서 로우가 되기도 하고 하이가 되기도 해요. 다 보시는가요? 지질보다
단백질의 밀도가 높으면 로우일까요? 하이일까요? 지질보다 단백질이 높으면 로우. 자, 기준이 지질일까 단백질일까? 자,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준이에요. 단백질 양이 그러니까 단백질의 비중이 높으면 하이, HDL이가 되는 지질의 비중이 높으면 로우. 이해되시죠? 그래서 LDL은 지질과 단백질의 분포도가 지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로우가 LDL 단백질이고요. 낮은 지질 단백질이고요. HDL은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이 많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단백질이 높고 그러니 좋은 거네. 단백질이 높고 지질은 높다. 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간이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 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질은, 지방은 물 속에서 혼자 못 다니잖아요. 단백질과 감싸가 다녀야 돼요. 그래, 그림 보시면, 아직 안 나왔나요? 완전 안 됩니다. 아, 네.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아침에 자, 간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LDL은 출근 버스예요. 그러니까 낮은 지단백은 출근 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근 버스인데 출근하는 버스예요. 이 출근하는 버스에 누구를 태우느냐 하면 지방들을 태워요. 지질을 태워요. 승객으로 타는 사람이 지질인데 콜레스테롤도 태우기도 하고요. 중성지방 태우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이런 얘네들을 승객으로 태워서 자 출발을 합니다. 일터는 어디예요? 일터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세포막, 비타민 D, 성호르몬, 아니 스테로이드 호르몬, 뭐 담즙, 이런 일터로 각자 이제 가면서 정거장마다 이 버스가 내려줘요. 내려주면 얘네들이 내려서 자기 일들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을 마치고 퇴근 버스가 HDL이에요. 이제 오는 길에 일을 끝낸 얘네들을 태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간으로. 출발지도 간이고 종착지도 간이에요.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갈 때는 이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태워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일을 하고 이제 끝냈으니까 들어올 때는 단백질의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익년 콜레스테롤을 태워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태우고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산화가 되면서 혈전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일들 다 했잖아. 자, 간에서 출발해서 나갈 때는 안 좋은 지방을 많이 태워서 아니 필요하지. 지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지방이 에너지 원이에요. 근데 과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콜레스테롤도 필요한 거야. 얘네들이 없으면 우리 세포가 얼마나 중요해요. 세포막을 만들어야 돼. 세포를 보호해야 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LDL 양이 많아지느냐 하면 보수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염증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많이 태워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LDL 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은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보수 공사가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 수치만 내린다 해서 근본 원인이 잡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인은 염증인데 우리는 LDL 나쁜 거야. 얘를 수치를 내려야 돼. HDL 좋은 거야. 얘 수치를 올려야 돼.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인을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제 감사를 하고. 결국은 진짜 이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될 이렇게 이해가 이제 되죠? 거예요. 대충은 감은 잡히고 오늘 설명 되게 잘해주시네요. 요거 대충 이해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사장님 컴퓨터 켜야지. 안 봐도 돼요, 이제. 두 번째 그 신호는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 이제 그거 보면 돼. 아까 지질이 카톡에 나와 있는데 동그래요. 동그란데, 지단백이 동그란데 카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동그란 거 안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C라고 돼 있는 게 있고 T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안에 동그란 거 안에 내부에. 그 C가 콜레스테롤이에요. T도 뭐 그런 거 안에 테두리에 동글동글동글한 게 단백질이에요. 보시면 예, 녹색으로 돼 있는 게 단백질이야. 이거 설명 잘 돼 있네. 이거 녹색 이거 동글동글한 단백질, 그게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이고 큰 거는 그 밑에 이제 구조돼 있죠. 그 아포린 A, 뭐 B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T와 C가 있잖아요. 이게 콜레스테롤과 이게 지질이에요. 요 지질을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이 단백질.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혈관벽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요 지질이고, 이게 농도가 어떠냐에, 밀도가 누가 더 많냐에 따라서 저밀도냐 고밀도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요게 성격들 안에 이제 T와 C 이런 성격들을 많이 태워서 가고, 이제 정류소마다 할 일이 되면 이제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회수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HDL에는 이제 잉여를 많이 이제 회수해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LDL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 혈관의 염증을 낮추는 게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주제가 혈관에 염증이 많아지니까 염증을 보수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 돼. 처리하고 나서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이게 산화가 되면서 혈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우리 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펌프질하는 이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오는 거고, 자, 모든 건 어디로 간다? 염증. 이 염증이 어디로 갔다? 피부에 나오면 건선이니 아토피니가 되지만, 혈관에 있으면 이렇게 혈압이 될 수도 있고, 당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양으로 가는 것도 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최대의 없애줘야 되는 그거다. 그래서 혈압 문제도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은 이제 패스할게요. 우리가 가벼운 고혈압일 때는 이제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 마그네슘,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거 이제 드시면 되고, 중급일 때는 약간의 이제 혈압이 조금 높을 때는 플러스 코큐텐 드셔야 되고요. 심한 고혈압일 때는 플러스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된다 하는 게 들어가고, 자, 오늘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암으로 넘어갈까요? 자,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자, 또 이제 상식이 있다 없다 제가 기준을 내릴게요. 세포가 분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세포, 그쵸. 우리가 이제 점막이 세포 분열을 가장 빨리 해요.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점막이 헐었잖아요. 근데 또 금방, 이제 재생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포는 늘 이제 분해를 해요. 분열을 하는데, 근데 왜 분열할까요, 세포가? 원래대로 빨리 그 세포를 세포가 죽는다? 수리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노화 세포가 죽고, 그 각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고, 그래서 죽은 세포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라온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게 또 이제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크잖아요. 이제 개체를 성장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상식이 좀 있으시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거예요. 지질이에요. 지단백질이에요. 지질 단백질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아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몰랐을 때는 무식하게, 그러니까 찬반이야, 흑백이야, 무조건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 이제 보시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출근할 때는 안에 게 많아지고 퇴근할 때는 안에 게 작아지고 이제 성격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세포로 넘어갈게요. 생물 시간에 제가 오면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지금과 같은 이 이해도를 갖고 있으면 나 서울대 갔다. 그래. 아, 그러니까 살면서 서울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니까 농담으로 가보래. 문도 내 꿈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안 올지도 몰라. 독서실 갈지도 몰라. 서울대 가려고. 그래서 이 염색체가 저기 네모 안에 염색체 우리 인간은 몇 쌍이 있어요? 염색체 우리 인간은 몇 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23쌍. 23쌍이고 그게 이제 46개 염색체가 있고요. 저 염색체를 저렇게 이제 실처럼 나오면 이게 염색사예요. 저 실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저 실이 꼬여가지고 염색체가 돼 있고요. 그 이제 염색을 해야지 보일 수 있다 해가지고 염색체가 된 거, 이름이 염색체가 된 거거든요. 저 염색사는 또 쭉 연결하니까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DNA로 가죠. 모스부호 아시는 분? 점 하나, 일 하나. 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암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얘네들은 제가 이제 컨닝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DNA가 하는 일이 우리 세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스부호처럼 띠디디띠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다. A, T, C, G 요 네 개의 알파벳으로 모든 유전 우리 이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DNA가 저 꼬여 있잖아요. 노란 거, 녹색이 있고 빨간 거 보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 네 글자예요. 이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풀렸고, 이제 알고 게놈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게 이거잖아요. 요 이중 나선이 꼬여가지고 요거랑 단백질 이 두 개 꼬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염색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염색체가 어딨냐? 핵 속에 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할 때 핵 분열하잖아요. 세포가 두 개 이제 분열해가지고 채세 분열이 두 개 이제 분열되듯이 요 염색체가 똑같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잖아요. 그럼 세포 안에 요런 염색체가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DNA 안에 우리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을 하면서 이 정보가 새로 생성되는 세포 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잘해주면 건강해요. 자, 암세포는 분열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분열은 하는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니, 답을 얘기해주면 안 되죠. 정상세포는 죽어요. 근데 암세포는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돌연변이 세포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분해를 하면 암세포가 생길 일이 없는데, 이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긴 거고, 어떻게 해서 이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느냐, 이제 고려 넘어갈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가, 이 DNA가 잘 분열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포로 넘어가서, 이제, 암. 요거는 이제 누가 한 분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가지신 분이 읽어봐 주세요. 성현 사장님. 네, 어디까지요? 첫 번째 문단. 암이란 우리 몸의 일부가 무한정 증식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정교한 조절 능력에 의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증식과 사망 사이의 균형이 유지돼 일정 부의 세포가 각자 맡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원인에 의하여 특정 세포들이 일정한 세포 수를 유지하는 조절 기능에서 벗어나 무한정 증식을 하는 것이 바로 암이다. 즉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키는 인자가 바로 암이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핵 속에는 23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유전자란 이들 염색체 내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적 단위로서 인간들에게는 약 10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 방금 했어, 이거. 정상세포에는
사립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암세포는 사립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여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 즉 혈당을 발휘시켜 에너지를 생산, 증식한다. 따라서 포도당을 만드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40% 정도 줄여 암세포를 굶겨야 한다. 특히 혈당을 급히 올리는 것들을 피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섬유질이 많은 콩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세포가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세포는 저렇게 이제 자기가 분열을 해요. 이제 분열을 하면서 스스로 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돌연변이가 나서 암세포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요. 정상세포는 핵 안에 발전소, 우리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산소를 태워서 우리가 세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암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혈당을 발효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 죽여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암세포 그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것들을 피하는 게 우리 혈당 당뇨만 생각하는데 암세포하고도 연관이 있구나 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히 올리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섬유질처럼 혈당을 천천히 유지하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섬유질이 우리가 콜레스테롤 배출, 독소 배출 이런 것들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암세포의 영양을 끊는 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연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화이바를 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이바는 대장암에도 도움 되잖아요. 그리고 세포가 이게 죽는 세포가 새로운 세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잘 전달을 해야 돼요. 정보 전달이 안 되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유전자 변형이 난다든가, 그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질병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세포를 DNA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포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살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밑에 나와 있는데 모든 암의 80%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먹는 습관, 가족의 먹는 습관 그런 것들이지. 예,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무슨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에 걸릴 만한 그 가족 환경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은 거지. 그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흡연, 그쵸. 그 다음에 음주, 환경 공해, 각종 유해 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 자외선, 방사능, 바이러스, 식생활 습관, 영양 상태, 각종 약물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 흡연 안 하면 돼요. 음주 안 하면 돼요. 환경공해, 메라루카, 친환경 써야 될 수밖에 없고 내만 쓴다고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지구를 유산으로 깨끗한 지구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곧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다음에 직업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없는 직업이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외선, 선크림 발라야 되고, 방사능 노출, 바이러스, 아로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바이러스에 좋은 아로마가 우리는 무기로 가지고 있죠. 식생활 습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곧 우리를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냥 입에 좋은 게 맛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다녔을 텐데 알게 되면 입에 좋은 거는 아니야,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돼 라고 이제 식생활 습관을 바꿀 수도 있고, 영양 상태 정말 좋은 픽팩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갈 일 없고 약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약물
이 약물이 뭐 다른 것도 있는 게 아니라 뭐 큰 병이 있어서 뭐 꾸준히 먹는 약도 굉장히 우리 몸에 치명타예요. 자, 그래서 방법, 이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무조건 다예요. 무조건이에요. 면역을 이제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칼슘이 왜 나왔을까요? 근데 칼슘이 두 번째로 나왔는데 뭐 칼슘이 왜 나온지 아세요? 또 암세포가 맞아요.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요. 그 얘기 여기 없나요? 맞아요. 가성환경에서. 그러니까 산소 여기 없나? 산소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체액이 산성일 때 그럴 때 암세포가 증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칼슘을 먹어서 이 알카리로 만들어주는 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혈관, 혈액, 산소를 누가 운반해요? 영양소도 운반하고 산소도 운반하는 게 혈액이잖아요. 근데 혈액이 탁해. 뭐 혈액이 그렇다면 또 잘 움직이지가 않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세포벽도 건강하게 하고 독소 배출에도 좋게 하고 그 다음 비타민C는 말할 것도 없이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하루 1000mg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신 분들은요, 메가요법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받는 환자들은 한 6000mg에서 10,000mg까지 드셔주시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도중에는 정상적으로 먹어주기를 원하고요. 많이 먹는 것보다. 항암 치료를 끝내고 났을 때 난 환자들한테는 항산화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메가요법도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드셔주시는 게 맞고요. 제 주변에도 비타민 약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비타민 C를 엄청 많이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 기능 중에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요. 비타민 D가 그래서 백혈구 그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백혈구가 면역 세포잖아요. 암세포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 바이러스를 죽여요. 실제로 연구에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이런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다음에 백혈병이라든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래서 지금 혈액 검사할 때 비타민 D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유고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고 있는 이유고요.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한테는 3000IU, 우리가 한 알에 2000IU가 들었거든요. 우리 제품은 한 알에 2000IU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한 2개 3000IU 이상 권해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2배 권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뭐가 전달이 잘 돼야 돼요? 내 유전 정보가 잘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돌연변이가 전달되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핵 속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이 DNA, RNA 이것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그쵸 이런 것들을 파괴하잖아요. 하여튼간에 얘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들 이 DNA와 RNA가 합성되고 복제되고 보수가 되고 이 유전 정보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엽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엽산이 이런 뇌, 위, 식도, 유방, 폐, 췌장, 자궁경부, 대장암으로부터 이제 보호한다고 누가 얘기했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하루에 엽산을 이만큼 먹어라. 주변에 요즘 아마 암 환자 안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가 좋더라는지 이 정보에 그런데 그다음 아연은 면역 기능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을 유지하는 데 엄청 중요해서 아연은 30mg 정도 드시기로 권하고요. 스피루리나는 독소 배출이 좋잖아요. 포도 추출물은 심장, 혈관, 항산화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까지 해서 이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 무식이 아니라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정보가 저한테는 되게 도움됐고 아까 콜레스테롤, LDL, HDL이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알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휩쓸리지 않고 내가 몰랐을 때는 막 휩쓸리잖아요. 이 말이 맞는가 봐. 와, 그 제품 먹어야 되겠다. 이 말이 맞는가 봐. 와, 이 제품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줏대 없이 막 흔들리기도 하는 게 내가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흔들릴 이유 없이 딱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거 혈압하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하고 암 2개에 대해서 할게요. 너무 많이 해도 골치 아프고요. 저는 요게 저한테는 지금 사실 2달 정도의 공부예요. 아니 이게 하루 공부가 아니라 2달 이상을 이제 딱 기록하고 정리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 과학자라든가 의사들이 얘기한 게 이해가 안 되면 앵무새처럼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많은 책들을 봐야 되고 사실 마지막 제가 최근에 받는 게 게놈 지도예요.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랑 게놈 지도 이제 게놈 지도 책을 딱 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사람이 이 말 하니까 내게 안 되고 말을 하는 그 정도로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요 정도 이해된 걸 얘기하는 게 좀 나는 것 중에 골다공증하고 2개가 아닌 숙인데. 그건 너무 많이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면 2개는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하고 정보가 도움됐는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도움됐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완전 대박이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